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인 경우가, 이 단어가 헤드라인인 경우가 18만 6천회 최근에 그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세계 경제 전망이 이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23개 선진국의 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5월 27일까지 12.3%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공정성과 신뢰를 추구하는 파보세, 저는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파보세 시작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게임 보내고 엘리트 체육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손종홍이 기본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저희 파보세도 역시 그 경제 기본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진수 교수가 워낙 그 인품과 실력이 믿을만해서,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안개 많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만 엄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진수 교수가 재미는 없죠. 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세계 경제의 손흥민이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또 구글 CEO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내서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그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5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수 교수가 선택해 준 기사 중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 2022년 5월 22일자 기사,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틀렸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이런 그 기사에 보면 블룸버그 뉴스 터미널에 이제 15만 개 정도의 그 뉴스 자료가 보이는데, 이 중에 그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인 경우가, 이 단어가 헤드라인인 경우가 18만 6천회 최근에, 그래서 345%가 증가했습니다. 인플레가 이제 중요한 화두고요. 네, 그렇죠. 강력한 경제라는 단어로 헤드라인이 선택된 경우는 48%가 감소한 1766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제 침체를 좀 아무래도 예측하는 그런 이제 기사의 흐름인데,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피부로 느껴지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이게 네.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지역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유럽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네 번째는 이제 역시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관련이 됩니다만,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개도국들이 이제 식량 위기를 또 겪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진수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두 명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푸틴과 시진핑. 네. 뭐 푸틴은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인간은. 근데 시진핑도 사실은 좀 모더나나 화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좀 국민들의 그런 삶이 직결돼 있는데 너무 좀 자국의 그런 독립 이런 거에만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봉쇄가 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좀 불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IMF가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3.6%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 수치에 비해서 마이너스 0.8%포인트, 그 0.8%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이 이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3개월 만에 0.8% 감소한 거는 사실 크게 감소하는 그렇죠. 게 된 네. 거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세계 네.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악화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별로 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그 4월 19일 발표한 그 IMF 세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3%가 감소한 거고요. 네. 중국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월에 비해서 0.4% 감소. 그리고 일본은 2.4% 증가할 그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월 전망에 비해서 0.9%나 감소를 한 거고요. 독일은 2.1%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1월 전망치보다는 1.7%나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이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크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이 여기 그 나타나는데요.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모든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전망이 그 급속하게 어두워지고 있다. 이제 네.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렵게 이렇게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커지고 불확실성도 또 커지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해서 그 MSCI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MSCI는 그 모건 스탠리 네. 캐피털 인터내셔널 약자로서 그 전 세계 주가 지수를 이렇게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으로서 이 MSCI 그 주가 지수라는 것을 그 이용을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MSCI 월드 인덱스는 그 중에서 23개 선진국의 주가 지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세계 주가 지수를 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가 지수가 올해 5월 27일까지 12.3%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 주식하시는 분은 곡소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네. 여담이지만 뭐 요즘 MZ 세대가 쓰는 이제 약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외우기도 바쁜데 경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약자 외우다가 이렇게 좀 즐거울 때도 있는데 너무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많죠.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MSCI 지수가 이제 12.3%까지 하락하는, 그래서 뭐 소식까지 우울하니까 더 우울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약자 외우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보람 같은 것도 있고 또 까먹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마음을 비우는 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 세계 경제를 지금 뭐 어렵다, 뭐 불확실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렵고 불확실성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불황으로 연결될까봐 무엇보다 이제 걱정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가 네.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냐, 불황으로 결과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사실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1970년 이후를 일단 살펴보면요. 1970년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5%였고요. 74년 마이너스 0.54%, 네. 75년 마이너스 0.21%, 1980년 마이너스 0.26%, 82년 마이너스 1.80%, 91년 마이너스 0.11%, 2008년 마이너스 0.14%, 2009년 마이너스 2.54%, 2020년 마이너스 3.4%.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처럼 사실은 생각보다 아니면 예상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미국이 겪은 연도가 꽤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과연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불황을 또 겪을 것인가, 이런 게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대체로 몇몇 국가는 빼고 대체로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의 경제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것이죠. 네, 네. 미국이 이제 어떤 연착륙을 하지 못하면 파급적인 나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IMF가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 경제가 2022년에 3.6%, 2023년에 3.6% 이렇게 동일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2022년에 3.7%, 2023년에 2.3% 그래서 한 1.4%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고 중국은 2022년에 4.4%인데 뭐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엔 5.1% 성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2년에 2.4%, 2023년에 2.3% 성장. 독일은 이제 2022년에 2.1%에서 2023년에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독일인 것 같고요. 이제 IMF의 예측을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현재로서는 IMF 보고서를 봐서는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IMF 보고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경제 불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경제가 지금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는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경제가 불황까지 가지 않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높은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경제의 하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8.3%였습니다. 네. 근데 3월 상승률이 8.5%였으니까 조금 낮아졌기는 그렇죠. 했지만 여전히 그 198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파월이 5월 18일 날 한 네.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그 목표치는 2%거든요. 네. 2%보다 지금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2%로 돌아오고 있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영어로는 그 파월이 clear and convinc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수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저희가 알다시피 그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그 물가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불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제 요즘 뭐 근데 파월 총재 이렇게 가끔 TV 화면에서 보면 좀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말이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미국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네. 어찌됐건 뭐 경제 살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그동안의 모든 처방들이 욕먹는 걸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 보니까 2020년 4월 현재 실업률이 3.6%로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에 2020년 2월에 3.5%였는데 뭐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이런 IMF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의 경제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그 지난달 실업률이 3.6%인데 네. 3.6%라는 거는 그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미국의 경우에 그 실업률이 그 코로나 직후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 2020년 4월에 14.7%로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후에 그 정부의 대응 등으로 인해서 이제 낮아진 상황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대처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경제 활성화는 성공했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건데요. 네. 그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불안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1980년대 초에 그 에피소드가 이제 떠오르는 건데요. 폴 볼커. 그렇습니다. 폴 볼커가 1970년대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거의 20%까지 했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82년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82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0%였거든요. 이거는 그 의도된 불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를 우리가 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를 잡았죠. 물가를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물가가 이제 미국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 1980년대에 그 뭐 중산층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완전히 그 뭐 길거리로 내몰리고 그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대가를 치른 건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이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1980년대 초와 같이 이와 같이 극약 처방을 할 정도로 경제 불황을 초래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파월 총재의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소프트 터치를 하지 않을까. 뭐 연착륙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신 그런데 분이라서. 이제 그런 이제 물가가 사실은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파월 총재에게 빨리 좀 물가 잡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이 들어서 좀 하여튼 파월 총재가 건강해지고 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진수 교수가 선택한 기사 중에 이제 그 5월 22일자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이분 까칠한 분이죠. 로렌스 서머스. 언제나 독설 위주로 날리는 분인데 이분은 뭐 하여튼 뭐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일단 배팅을 하는 분 같아요. 이분. 클린턴 때 재무장관 했던 뭐 능력은 출중하신 분 같은데 이분하고 그 전 골드만삭스 CEO 블랭크 페인 두 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 총생산이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 최고치인 21조 4천억 달러를 초과했고 또 그리고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Core Price Index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미국 연준이 좀 자주 인용하는 그런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1983년 이후 최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긍정론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이진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의 77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미국 GDP가 앞으로 3년 동안 G7 선진국을 이제 능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그 분기별 예측 제공하는 56명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7분기 연속으로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다. 축소는 없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14.7%였던 실업률이 최근에 이제 3.6%까지 하락을 했는데 3분기에 3.5%에 도달하고 뭐 조금 전에 이진수 교수가 얘기했듯이 몇 년 동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가 집계한 50명의 그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실업률이 계속 낮을 것이다. G7 국가 중에.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1월 말에 15%에서 지금 현재 30%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뭐 주목할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게 70%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희소, 결핍 시대의 시작이라는 그 블룸버그 2022년 5월 19일자 기사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새로운 장벽 이제 앞으로 그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임기 중에만 미국의 관세가 3%에서 15%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푸틴하고 좀 친했잖아요, 둘이. 하여튼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트럼프와 푸틴이 또 만든 좀 지금 현재 경제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폐쇄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수천억 달러 수출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재와 관련해서는 1983년에 수출 금지가 이제 GDP의 0.3%, 세계 GDP의 0.3%였는데 2019년까지 5배 증가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이제 가져올 그런 요인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전쟁이 좀 빨리 끝나고 또 중국이 좀 어설픈 이념 내세워서 예전에 그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하다가 크게 실패해가지고 또 뭐 그게 또 결국은 또 나중에 권력 다툼으로 연결돼가지고 문화혁명까지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에 큰 비극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뭐 모더나나 화이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도움도 받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봉쇄를 빨리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수순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 이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미중 갈등,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침공 이후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좀 블록화되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약화되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세계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약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세계 경제 성장이나 이런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런 흐름은 당분 또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뭐 불안까지 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러시아하고 중국 문제는 이제 뭐 빨리 해결될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하여튼 연착륙하는데 좀 그 성공하기를 저희들은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경제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본기를 가르치는 우리의 경제계의 손정웅 감독 같은 이진수 교수와 파보세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